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도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트럼프 취임과 공화당의 집권입니다. 사실 취임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긴장하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일단은 재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이나 원달러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20일 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있는데요. 저번 주에 했던 기자회견 당시에 재정 정책과 감세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수익 실현 욕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취임식 하고 나서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들을 낼 것 같은데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외 정책 그리고 국제 정책이 나타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오콘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오콘은 미국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네오콘들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바마를 어떻게 봤냐면 유약한 미국을 만든 대통령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칭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딕 체니 부통령이었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대외 정책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제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선제 타격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충분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방위비에 대해서 방위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아마 방위비에 대한 지출도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제 이야기에서 안보 모임 승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미 동맹에 관련된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둔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 이 새 정부가 시작을 하게 되면 출범을 하게 되면은 방위 산업이라는 분야에서 투자 전략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추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위비 지출도 좀 증가하고 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최근 한 30-40년 동안 미국 정부가 보게 된다면 공화당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전쟁이 그 전 전쟁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정도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공화당이 집권했을 하는 시기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는 다시 흔히 말하는 4년 뒤에 재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어느 정도 이게 만족을 채워준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8년 정도를 한다고 길게 봤을 때는 아마도 전쟁에 대한 부분도 감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80년대 레이건 정부 그리고 2000년대 부시 정부가 집권했을 때만 해도 국방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당시에는 방위비가 줄어들었죠. 오히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 보게 된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게 케인즈주의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방위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2011년 8월달에 국가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보게 된다면 시캐스터가 발동이 돼서 국방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가장 유력한 지역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지역들이 본다면 유럽과 지금 현재 본다면 동북아 지역입니다.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책이 좀 더 공고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럽 지역에서는 보게 된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나토에 대한 역할에서 빠지겠다,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고 이제 이런 걸 공공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지배권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어떠한 정쟁이나 아니면 소규모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 방위비에 대한 지출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그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에 쏠렸던 자금들이 다시 방위비 쪽 관련돼서도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나 이와 관련된 산업의 투자 자금이 방위 산업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위 산업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봐야 되나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리쇼어링 정책이 잘 된다면 아마도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진다, 재집권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게 한 7, 8년 정도 아주 긴 그 텀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보면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가지고 출범하지만 만약에 더 잘한다면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 방위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방위 쪽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이제 방위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전체를 살 수 있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관련된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최근 10년 동안 보게 되면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흔히 말하는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방산주 ETF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06년만 하더라도 $40 정도 됐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142로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을 본다면 하나테크인이나 한국우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방산 비리 그리고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최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정부와 가장 긴밀하게 우리나라 산업이 연결된다면 방산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 중에서도 김승현 회장이 미국 트럼프 취임식에 가려고 마음 먹을 정도로 굉장히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우주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그리고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 4만 원대 된다면 꾸준히 매집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늘려가는 보유 지분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변화될 상황과 또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Y시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